그리고 16년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16년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출산율 뭐 기록적이다. 여러 기사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여기 유명한 슈카월드가 출산율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저도 재밌게 봤는데 거기 슬라이드를 보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좀 있어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16년이 보면 여기도 보면 슈카월드도 여기 그래도 2016년까지는 일반적인 저출산이었다가 요때부터는 이제 미친 국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78 이거보다 이제 깨지게 생긴 거죠. 현상과 원인을 슈카월드도 제시를 했었는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감하고 재밌게 봤는데 제가 첨언하고 싶은 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하필 요때 꺾였을까? 물론 가장 쉬운 판단은 2017년부터 집값이 올랐으니까 쉽게 말해서 둥지 트기가 어려워졌으니까 새끼를 안 까는 거예요. 거기에 약간 디테일을 좀 섞고 싶다는 겁니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가장 큰 건 주주 환원이 약하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고 있는 그 주요 산업이 이제 좀 사이클을 많이 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 중우장대예요. 중우장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 뭐 현대자동차 같은 거 있고 뭐 울산에 정유단지 있고요. 그리고 뭐 저기 거제도 조선소 있고. 그러니까 도시에서 할 수 없는 엄청 큰 거 있죠. 산업 단지. 현대중공업 뭐 이런 데 가면 밤에 가면 엄청 멋지잖아요. 조선소 장난 아닌데 그런 거를 뭐 서울 옆에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여기에다가 차트를 하나 더 얹으면 해석이 쉬워져요. 여기 집값이 올라서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왜 요때 집값이 올랐느냐? 문재인이 병신이라서 물론 그것도 있죠. 물론 그게 핵심이긴 한데 근데 똑같은 병신짓을 해도 웃고 넘어갈 때가 있고 큰 사고를 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필 그때 문재인의 삽질은 이제 큰 사고를 쳤는데 왜 그렇게 됐냐? 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돈을 돈같이 벌기 시작한 게 중국이 2000년 넘어오면서 도시화를 더 가속하게 하면서 중국의 성장에 우리가 좀 숟가락을 좀 얹은 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중국하고 지금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중국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는 게 한국 경제의 특징이잖아요. 그 중국 아니었으면은 사실 IMF 이후에 본의 아니게 IMF 때 구조조정을 많이 해가지고 군사를 많이 뺐는데 중국에서 일거리가 터지니까 군사를 뺀 아이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었고 2003년인가부터 한국 대기업 초봉이 일본 대기업 초봉을 넘어가기 시작한 체급이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경영이었으면 중국이나 뭐 아니면 브릭스나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금융위기 전에는 미국에 투자하자는 사람 없었잖아요. 전부 다 신흥국에 투자하는 중국이 됐던 뭐 베트남이 됐던 여하튼 브릭스 그런 게 유행일 정도로 신흥국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면 신흥국들이 뭔가를 하려면 우리도 처음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때 먹고 살려고 뭘 했습니까? 뭐 포항제철 짓고 중우장대 산업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우리가 설비도 팔고 뭐 이렇게 하면 좀 돈을 벌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금융위기가 터졌어도 중국이 재정정책을 확 일으키니까 금방 돌아오잖아. 그래서 이 성장이 계속될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버는 게 노란색이거든요. 여기 영업 현금 흐름이잖아요. 이게 돈을 벌었어. 돈을 벌었는데 이건 빨간색은 뭐예요? 투자 현금 흐름. 돈을 더 썼다는 거지. 버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썼어요. 어디다 썼는데 설비를 확장했지. 뭐 조선소 확장하고 공장 더 짓고 설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120만 원 쓴 거지. 그러면 돈을 벌고는 있지만 남는 건 없겠지. 오히려 돈이 까지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내려갑니다. 영업이익률이 내려갑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준비가 돼 있어야 벌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문제는 이때는 너무 자신감을 찾다는 거지. 근데 2012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로존 재정위기 터져요. 뭐 그리스가 날아가고 판사들이 파업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존이 박살나니까 그리고 2012년부터는 유로존 전체가 마이너스 성장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괜찮아. 신흥국이 있잖아. 신흥국 계속 할 거야. 라고 해서 버는 돈을 더 열심히 투자합니다. 더 잘 될 거야. 라고 했는데 2014년 정도 가니까 이제는 이제 돈도 잘 안 벌리기 시작하죠. 돈도 안 벌리기 시작해요. 신흥국도 미국하고 유럽이 돈을 안 써주니까 신흥국이 돈을 벌 데가 없잖아요. 이제 생각처럼 잘 안 돼요. 2014년부터는 중국도 그림자 군용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해서 디레버리징을 하겠다. 라고 해서 재정정책을 줄이죠. 미국은 2011년에 줄였고 유럽은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중국도 줄이니까 딱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게 아니구나. 신흥국이 경제가 계속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때부터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확 줄이죠. 더 이상 늘리지 마. 라고 했더니 이익이 늘죠. 그리고 요때 이익이 는 건 뭐냐면 요거는 그때 갤럭시가 터져요. 이거 삼성전자가 다 본 거야 이거. 투자를 줄이니까 처음으로 빨간색이 주황색 밑으로 내렸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작죠.
이게 2014년 7월쯤입니다. 요거 중요한, 2014년 7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우리나라 부동산 전 저점이잖아. 2014년 7월. 그리고 2016년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보세요. 기업들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작아. 즉 영업이익률이 늘어나.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과금 많이 주죠. 돈 많이 주잖아. 돈 많이 주잖아. 자, 빨간 게 많아지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빨간 게 많아지면 우리나라는 주로 큰 산업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뭐 조선, 기계, 화학, 정유, 자동차 같은 이제 주로 지방의 대형 산업 단지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영업이익은 줄어드니까 서울 본사에 있는 대기업 직원들의 성과금은 도찐객진이야.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니까 성과금 많이 줄 게 없겠죠. 서울에서는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데 지방에는 돈이 몰려요. 기업들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그래도 괜찮았다고. 그래도 괜찮았어 지방이. 근데 경기가 살아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포기하고 투자를 줄이니까 남는 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에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지. 지방에 설비 투자가 안 들어가는데 서울 본사에 있는 직원들의 성과금은 늘어갑니다. 근데 성과금을 그때그때 받는 게 아니니까 이게 늘어나면 요때 받을 것이고 요때 늘어나면 요때 받고 요때 늘어나면 요때 받겠지. 1년 후에 연말에 받을 테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돈 번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으로 지방의 중후장대 산업에 투자가 많이 되다가 꿈을 접은 게 2014년경이고 그때부터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개선됐다. 영업이익이 옆으로 접시처럼 누워있으니까 코스피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회사가 매출이 좋은데 쓰는 돈이 더 많다 그러니까 매출이 이걸 팍팍팍 치고 가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더 가기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박스피가 된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남은 돈이 얼마나 하잖아. 영업이익률이 옆으로 가니까 박스피도 누운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때 갑자기 매출이 좋아지잖아요. 뭐겠습니까? 갤럭시2.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랠리가 나오고 반도체가 또 터집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까지는 뭐 했다? 뭐 조선, 화학, 정유, 자동차 였다가 2016년부터 이게 투자가 다시 느는데 요게 늘어난 게 스마트폰하고 반도체 때문이었거든요. 그럼 기업들이 지금 조선소 늘리고 정유화학 늘리겠습니까? 반도체나 이런 걸 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도체나 이런 걸 하겠죠. 근데 반도체는 김해에 있습니까? 뭐 거제에 있나요? 창원에 있나요? 아니죠.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어디 있어요? 송도에 있지 않습니까? 송도. 네, 바이오는 조그맣잖아. 부산항처럼 크게 컨테이너 실을 일이 없잖아요. 비행기 실으면 되지. 그렇잖아. 그리고 뭐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H100 같은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크기는 얼마 안 크잖아요. 그냥 에어로 실으면 돼. 그러면 인천에 있는 게 편해요? 부산에 있는 게 나아요? 당연히 인천에 있는 게 낫지. 그래서 16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는 전부 다 첨단 산업으로 넘어갑니다. 그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삼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대기업 본사들이 다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낮았기 때문에 대기업 본사 연봉 이상의 상여금을 그렇게 의미 있게 주지 못했는데 그리고 투자는 지방으로 그러니까 서울을 거쳐서 지방으로 투자가 됐는데 16년부터는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면서 투자를 줄여서 이게 상여금으로 서울에 뿌려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투자도 서울 수도권 아무리 멀어도 용인 정도 꽂아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지방이 몰락합니다. 지방에는 가는 돈이 없어요. 예전에는 기업들이 보냈다니까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건설한다 하면 다 수도권이죠. 반도체 클러스터인데 예전에 유승민 후보가 뭐 화개장터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겠다고 했을 때 기절한 줄 알았거든요. 반도체는 아무리 멀어도 영원입니다. 안 그러면은 그 반도체 천재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이란 보장도 없잖아요. 인천공항에서 서울 먼 데서 근무하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차마 서울을 못하니 서울 뭐 강남에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뭐 용인이나 뭐 동탄 뭐 이 근처에다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와 소득이 수도권에 집중돼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사실 서울에 가스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꽉 차 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라이트를 딱 켜서 폭발시켜버린 거죠. 아니 돈이 없는데 그런 정책을 하면 웃고 넘어가요. 근데 돈이 많은데 자극을 하면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될 것 같은데 못 사게 하려고 대출을 줄여? 그럼 내가 뭐 예금 깨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러든지 말든지 어차피 못 사는 더 잘 됐네 라고 할 텐데 돈이 이렇게 넘치는 상황에서 지금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부류는 첫 번째 금수저들 엄마 아빠가 사줄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뭐 고위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보통 이제 그나마 맞벌이하는 대기업 그 커플들일 텐데 그 커플들이 상여금을 스테레오로 받고 서울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이 상여금을 많이 상태에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터트리니까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 또 투자가 늘었죠. 2020년부터 는 거는 뭐겠습니까? 역시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가 있죠. 근데 이제는 조금 꺾였습니다. 2년 넘어가 조금 꺾여가지고 요게 좀 꺾여서 다시금 이게 빨간 게 밑으로 좀 내려와서 영업이 좀 개선되고 하면 이제 서울 부동산은 그때쯤 가야 의미 있는, 그리고 그때 금리는 낮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급 부족이 부각되면 서울 부동산은 다시 반등을 할 건데 일단은 이게 돌아오는 데는 이게 내려와서 이게 영업이익률 꺾인 게 다시 돌아오는 데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보면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현 정부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고 다음 정부도 한동훈이 된다면 별로 의지는 없어 보이는데 누가 돼도 지금 막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동산 잘못 건드려가지고 또 터져버리면 정권 날아간다는 게 민주당에도 트라우마고 현 정부에도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현 정부는 아예 부동산을 부양하는 게 아니라 부양은 중시로 하겠다고 아예 방향을 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뭐 금투세 폐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갑자기 그걸 포기하고 다시 부동산 뿜뿜으로 간다고 기대하기에는 너무 나이브하다. 그래서 한동안 부동산은 최소 뭐 3년, 한 7년 정도까지는 재미없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재미없고, 그리고 이제 이 미친 국가가 제정신이 된 국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이 안 오른다는 거지. 그렇다고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차피 또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방의 소외는 2016년부터 우리나라 산업 스타일이 이제 다 자금자금해지면서 예전에는 거대한 조선 이런 거였다가 반도체, 바이오 이런 쪽으로 가면서 지방에는 지금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현재는 안 보여가지고 지방은 좀 굉장히 좀 힘든데, 그러면 지방은 그냥 끝나냐? 일반적인 투자 방법은 아니고 서울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건데 지방에서는 또 지방에 맞는 다른 방식을 써야 되겠죠. 근데 그건 이제 부동산 강의는 아니라서 그건 이제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